전 소유자가 그 사용을 했다는 게 등재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려 있는 거네? 전유부에 위반 건축물 잡혀 있겠네. 그럼 과태료는 선생님한테 고지가 되겠다. 예, 고지가 돼서 저 깜짝 놀랐고 깜짝 놀란 게 왜 깜짝 놀라셨어요? 금액 때문에? 금액이 아직 안 나왔어요. 부과된다라고 예고장이 날랐는데 그걸 들고 구청에 찾아갔어요.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 금액은 꽤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집보다 더 크니까 약도로 보면 이거보다 더 커요. 이거를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내야 되나요? 얘기를 했는데 따졌죠.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몰랐습니다 라고.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막 전기선까지 따가지고 집을 하나 만들어 버리셨네. 걷다가 2층 집으로. 네. 자재 창고랑 생활 숙소까지 하나 집을 만들어 버리셔서 그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었던 거죠. 네. 그래서 위반 건축물 때문에 대출은 받기가 어려웠던 거고. 네. 원상복구 시키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. 선생님 뭐 3천만 원 정도는 뭐 항상 들고 다니시니까 이걸 뭐 바로 납부하는 방향으로. 네. 위반 건축물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으니까 과태료가 좀 나오긴 하겠네. 구청에 생뚱맞잖아요. 이게 그러니까. 102호에다가 완전 대각선 반대쪽에 주차장인데 그치, 공용부니까 선생님만 위반 건축물은 아니겠네. 건물에 전체에 잡혀있는 위반 건축물일 것 같은데? 그게 전 소유자가 그 사용을 했다는 게 등재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려 있는 거네? 전유부에 위반 건축물 잡혀 있겠네. 그럼 과태료는 선생님한테 고지가 되겠다. 예, 고지가 돼서 저 깜짝 놀랐고 깜짝 놀란 게 왜 깜짝 놀라셨어요? 금액 때문에? 금액이 아직 안 나왔어요. 부과된다라고 예고장이 날랐는데 그걸 들고 구청에 찾아갔어요.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 금액은 꽤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집보다 더 크니까 약도로 보면 이거보다 더 커요. 이거를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내야 되나요? 얘기를 했는데 따졌죠.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몰랐습니다 라고. 그리고 이 안에 전용 면적 안에 베란다, 발코니, 샌드위치 판넬을 확장해 놓은 거나 부합물식으로 붙어있는 위반 건축물이라면 이거는 뭐 낙찰자가 책임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혀 별개의 공간에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또 선생님이 책임진다는 거는 약간 부당하진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제가 나중에 경매정보지를 봤는데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. 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있다고. 그게 위반 건축물 등재돼 있었는데 선생님이 입찰하기 전에 이거 해결됐다고 아마 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? 네, 생각을 못했어요. 낙찰 받고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있었던 거네. 네. 그래서 구청에서 뭐래요? 구청에서는 일단 억울한 건 알겠고 청구서가 날아가면 그때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상담하자고. 그래도 희망은 아직 있네. 네. 왜냐면 지자체에서 그럼 뭐 억울하시면 행정소송하세요 이런 데도 있어요. 그래도 그분은 담당자분이 좀 유하신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서 협조적인 분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기준, 절차, 법대로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고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는 담당자가 아니신가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운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벌금을 유예시켜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우선 벌금 나오는 건지 얘기를 했는데 뭐 얼마인지는 확실히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와서 한번 봤을 겁니다. 받자마자 얘기를 했어요. 이게 왜 내 거냐 약간 따지듯이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해 보고서 연락드리겠다. 그래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게 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제가 소유니까 조금 한 수 적고 좀 억울하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좀 했더니 그러면 청구서 나갈 때까지 일단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. 최대한 나는 억울하다로 나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. 지금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버리고 간 거라 나는 억울하다 이걸로 좀 밀고 갈까 생각합니다. 정 안 되면 제가 써도 되고 오히려 좋죠. 선생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뭐 자재 같은 거 좀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? 필요합니다. 이렇게 이왕 됐으니 내가 사용하겠다. 그거는 추후에 또 결정이 나면은 같이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저거를 원상복구 하는 거는 너무 좀 과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밀어놔도 되지 않을까. 유예를 또 시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결정이 되면 한번 더 얘기를 나눠봐요, 선생님. 그래서 낙찰은 3,200에 낙찰을 받은 거고 대출은 못 받았다. 하지만 나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벌면은 바로 납부할 수 있거든.
추후에 뭐 대출 받는 것도 열어두기는 하신 거네요. 이게 원상 복구가 된다면. 그리고 당분간 여기에 거주하고 추후에는 임대를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. 그럼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. 여기는 원래 아까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세입자분이 혼자 거주하고 계셨는데 세입자분의 배당도 있었어요? 보증금 받는 것도 있었어요? 네, 전세 3천에 살고 계셨는데 제가 낙찰받는 금액이 3,200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받아갈 줄 알았는데 반절까지가 맞아요. 그게 최우선 변제금의 배당 범위가 네. 낙찰금의 50%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해줄 수 있으니까 덩치 큰 물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조그만 물건에선 그런 일이 인천의 반지하 같은 데는 그런 네. 일이 꽤 많이 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3천 중에 1,600을 배당을 받으시는 건데 선생님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하는 건 아니었고 대항력은 없었던 세입자 네, 였던 맞습니다. 거고요. 네. 그래서 세입자분은 보증금의 한 절반을 또 손해 보시니까 거기서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또 연세도 네. 있으셨다고 하니까. 좀 마음이 좀 아픈데 대항력이 없고 무조건 이기는 거다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일단은 낙찰 받고 나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니까 바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. 전화 와가지고 일단 얘기를 많이 들어드렸어요. 전 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수리도 안 해주고 그런 흔적들은 뭐 많이 보이는 거 같네요. 많이 불만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들어줬어요. 처음에는 듣는 거는 또 누구보다 잘하시니까. 예, 많이 들어주고 난 네. 다음에 안을 좀 보고 싶다. 좀 자세히 이제 상의도 할 겸 한번 찾아뵙겠다. 가지고 음료수 사들고 한번 왔었거든요. 뭐 이사 나가겠다 좋게 얘기를 하고 저는 월세로 하면은 재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월세로는 자기는 하기 싫다.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당연히 나가실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언제 나가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 안 나가신다고 갑자기 마음이 좀 많이 바뀌신 것 처음에는 같아요. 나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파악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.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같아도 그냥은 못 나갈 것 같다는 돈 물어내야지 나가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대부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걸 제가 잘못 알았었던 거죠. 그래서 1,600 정도만 받으실 수 있고 요거는 이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드리겠다. 그리고 손해보시는 게 있어서 이사비를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네네. 말씀을 드렸어요. 이사 갈 네네. 준비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급한 거 없으니 천천히. 그렇죠. 바로 여기 와서 살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. 네네. 지금 어차피 옮기더라도 기존 집이 나가야지 편하게 사실 오는 건데 이게 배당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었나 봐요.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를